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국 CS마인드 교육센터 박정민 강사입니다. 오랜만에 또 영상을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여지껏 개인적인 사정, 감기, 또 지금 목소리도 지금 이상하죠. 네, 코로나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지난 22년 11회차, 11회차 있었던 정시시험 문제풀이 영상 이것도 아직 못 올리고 있는데 이 영상을 먼저 준비한 이유가 뭐냐면 워낙 그 23년 1회차 곧 시험을 볼 텐데 부담감들이 너무 많으세요. 네, 그래서 시험을 준비하는 질문, 시험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또 시험이 왜 이렇게 어렵나요? 라는 것들. 정말 CS 리더스 시험은 문제은행 시험이 아닌가요? 문제은행 출제 방식이 아닌가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런 이야기는 어디서 듣고 오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강사가 이러진 않을 거예요. 웬만하면 문제풀이에 대한 분석 자료를 만든다든가 분석에 대한 건 해볼 테니까 과연 이런 말을 퍼뜨리는 사람들이 현장에서 강의를 하는 강사인지는 너무 궁금합니다만 제가 강사 입장이다 보니까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강사가 이러진 않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는 못할 거예요. 분명하게 응시생들한테.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은행 출제 방식이 아니잖아요. 라는 거에 대한 완벽한 말까지 이상하게 발음을 하는데 완벽한 근거 자료를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험이 어렵지 않다라는 것도 분명히 입증시켜 드릴게요. 그래서 제목이 23년 시험 대비 CS 리더스 관리사 정시시험 반복 출제 패턴 출제 경향 분석 자료예요. 이름 자체가 좀 길긴 합니다만 제일 중요한 키워드는 반복 출제 패턴으로 지금 출제가 되고 있다는 걸 그대로 입증을 할게요. 이 패턴은 22년 6회차부터 지난 12회차까지 거의 모든 회차마다 동일하게 유지가 됐어요. 동일하다고 하면 조금 거짓말이고요. 유사하게 유지가 됐어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오히려 정확한 워딩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제시해드릴 자료도요. 2022년 12회차 자료예요. 그리고 자료가 잘 안 보이시면 이 자료에 대한 링크는 걸어 놓을게요. 직접 이걸 한번 확인하실 수 있도록. 자, 그래서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길게 말씀 안 드릴게요. 자, 22년 12회차 기출문제의 분석 자료에 출제 패턴만 정리해 놓은 자료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15문제씩 잘랐는데 일단은 보면 CS 개론 이거 일단 문제는 A형입니다. A형이고요. 1번부터 15번까지 문제 중에 기존 동일 유형의 기출 문제가 그대로 출제가 됐다는 이야기를 지금 표시해 놓고 있는 거고요. 여기에 1번부터 15번까지 총 15문제 중에 15문제가 동일 유형의 반복 출제 유형이었어요. 결국 무슨 얘기냐? 12회차에 나온 1번부터 15번까지의 CS 개론 문제는 기존의 레퍼런스에 출제된 적이 있다는 얘기예요. 전부 다. 네. 이렇기 때문에 연도는 지금 제가 표시된 게 잘 안 보이긴 하겠습니다만 2018년도부터 2021년, 22년 이래가지고 쭉 정리를 해놨는데 요 근래 4년 동안 왜 그러냐면 4년 동안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출제 패턴만 보시더라도 그럼 그 이전에도 이런 패턴이 유지가 됐겠지 또는 코로나가 끼어있던 요 시기니까 실제로 이렇게 패턴들이 조금 달라지는 것들도 있구나 라는 걸 보실 수가 있는 거고요. 가장 결정적인 건 1번부터 15번까지 15문제가 모조리 전부 다 동일 유형 기출문제였다라는 게 가장 큰 핵심인 거죠. 15문제가 모조리 출제된 적이 있었던 문제라는 거예요. 새로 나온 문제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그 문제와 정답마저 똑같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러면 16번부터 30번까지를 볼까요? 자, 이게 개론 16번부터 30번까지 문제예요. 여기도 기존의 동일 유형 기출문제가 반복적으로 출제가 됐고요. 이게 총 15문제예요. 이렇게 따지면
개로는 총 30문제 중에 30문제가 기존의 기출문제 레퍼런스에 있었던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문제은행 방식이 아니면 어떤 게 문제은행 방식이라는 걸까요? 생각해 보시면. 왜 시험이 어려울까요? 왜 도대체가 시험이 어려운 걸까요? 한 가지예요. 그대로 답이 나오잖아요. 동일 유형이 출제가 되고 있는데 시험이 어려웠어요. 못 봤던 문제예요. 라고 하면 답은 한 가지예요. 엉뚱한 데를 보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지금. 어떤 기출문제집에 어떤 솔루션을 선택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시험에 출제 반영이 되지도 않는 엉뚱한 문제집을 보고 계신다는 얘기와 똑같아요.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할까요, 저희가? 30문제 중에 30문제가 동일 유형이 출제가 됐는데요. 분명히 입증이 확인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전략론으로 가볼까요? 어떻게 되는지. 자, 전략론 같은 경우는요. 1번부터 15번까지 문제 중에서 얘는 좀 다르죠. 동일 유형 기출문제가요. 이 문제는 14문제가 나왔어요. 14문제가 나왔는데 얘는 놀라운 건 유사 유형 문제가 출제가 됐었던 문제가 나왔는데 얘는 19년도, 21년도, 22년도에 다 출제가 됐어요. 비슷한 문제가. 그러니까 유사 유형이라고 하는 건 보기가 바뀌고 정답이 바뀌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게 15문제 중에 딱 한 문제가 그래요. 나머지 문제는 모조리 동일 유형 문제예요. 그럼 이렇게 되면 이 전략론도 뒤에 문제가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럼 전략론 16번부터 볼게요. 전략론 16번부터 30번까지는 얘도 똑같네요. 동일 유형 기출문제가 얘는 14문제예요. 그러니까 결국 유사유형이 나왔었다라는 얘기죠. 이 유사유형 같은 경우는 18년 7월, 20년, 21년, 21년, 22년 이렇게 나오면서 얘는 조금씩 보기가 바뀌고 정답이 바뀌었던. 그러니까 정답이 1번으로 똑같은 게 아니라 1번, 3번, 4번, 3번, 2번 이렇게 바뀌었다는 얘기겠죠. 내용도 조금 바뀌면서 결국 전략론을 보면 총 30문제 중에 동일한 문제가 출제 반영된 건 28문제. 이 중에 2문제가 동일한 게 아니라 유사유형이었다라는 거예요. 유사유형. 비슷한 문제가 출제가 됐다는 거죠. 문제가 동일하진 않고. 그죠? 여기서 2문제예요. 2문제. 전략론. 그러니까 전략론도 보면 결국은 기존의 기출문제 레퍼런스에서 동일한 문제가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죠? 네, 지금 확인이 되시잖아요. 자, 그럼 마지막 실무론으로 갈게요. 요즘엔 실무론의 변화가 가장 심한데 실무론으로 와보니까요. 얘는 1번부터 15번까지 동일한 문제 유형이 12문제예요. 12문제. 근데 이건 궁금해지죠. 강사, 왜 실무론은 유사 유형이 이렇게 많은 거야? 라는 관점은 딱 한 가지예요. 워낙 많은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미 문제가 출제될 때마다요. 더 이상 새로운 유형을 만들지 못할 만큼 동일한 문제 수가 그만큼 많다는 얘기예요. 출제됐던 레퍼런스가. 이래서 유사 유형이라는 건 문제 유형을 이제는 좀 바꿔야 되니까 새로운 문제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문제은행 출제 방식에서 새로운 문제가 많이 들어가서 출제가 되는 파트, 반영이 많이 되는 게 실무론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이유는 2009년도 CS 리더스 시험이 론칭되고 나서 여지까지 기본서에 포함된 내용이 크게 변화되지 않은 챕터는 실무론밖에 없어요. 네. 소비자기본법, 개인정보보호법 이런 것들이 예전에 있었던 내용들이 빠지고 예전엔 전자상거래 이런 것도 있었는데 이런 게 빠지고 새롭게 들어갔습니다만 나머지 이론들은요. 시간이 변하면서 갑자기 인사하는 예절이 뒤바뀐다든가 이렇진 않거든요. 문제에서. 이해가시죠? 그래서 유사유형 문제가 많은 거예요. 다른 파트보다. 근데 여기도 15문제 중에 12문제가 동일 유형이에요. 12문제가. 15개 중에 나머지 3개는 유사 유형이에요. 자, 그리고 마지막 걸 한번 보세요. 이게 제일 특이할 텐데 실무론 16번부터 30번까지 문제 중에요. 동일한 유형의 기출문제가 13문제고요. 그럼 여기도 2문제는 유사 유형이라는 얘기잖아요. 기존 문제와 비슷했던 거.
근데 여기선 특이했던 게 처음 출제된 기출문제가 한 문제가 있어요. 기존엔 레퍼런스가 없어요. 이 문제 유형에. 예, 기존에 출제됐던 레퍼런스와 동일한 게 없어요. 유사하거나 동일하거나 아예 없어요. 이런 게 한 문제예요. 자, 이렇게 따지면은요, 여러분 잘 보면 총 90문제 시험 중에요, 처음 출제된 문제, 그러니까 쉽게 해서 처음 출제됐다라는 건 기본서를 보시던지 간에 기존의 기출문제를 보시든지 간에 이 문제 유형은 정말 처음 보는 것 같아. 이런 식의 문제가 90문제 중에 한 문제란 얘기예요, 여러분. 나머지 90문제 중에 89문제가요, 동일하거나 유사하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압도적으로 많은 건 동일 유형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확인하고 나셨는데도 불구하고 시험이 어려워요. 아니면 못 본 데서 문제가 자꾸만 나와요. 이런 문제가 어디 있었죠?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온다는 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전혀 출제 반영도 안 되는 문제집을 보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 자료에도 보면 출제됐던 기존 기출문제 레퍼런스에 회차를 표시해 놨거든요. 저 회차를 표시해 놓은 거를 제가 언급은 안 드려요. 왜 그러냐면 회차를 왜 표시해 놨느냐? 어디를 보셔야 된다라고 힌트를 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어느 연도에 어느 회차의 문제가 왜 이렇게 많지? 무슨 연도의 문제가 왜 이렇게 많은 거야? 라는 관점을 보셔야 되는 이유는요, 지금 현재의 정시 시험을 대비할 때 내가 포커싱하고 내가 봐야만 할, 집중해야만 할 기출문제 레퍼런스는 따로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무조건 최신 기출문제가 아니고요. 제발 여러분, 이 영상을 준비한 이유와 목적도 그겁니다만, 도서를 판매하겠다라는 목적으로 마치 자신들 걸 보면 뭐가 된다? 어떤 증거 자료도 없고 근거 자료도 없고, 물론 저도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네, 제 기출문제집 챕터별 기출문제 분석 자료 예 보시면 100% 합격하세요. 근데 그 이유는 이런 근거 자료를 제공하거든요. 입증을 시켜드려요. 실제로. 네, 샀던 기출문제집에서 몇 문제가 출제 반영이 됐고 이런 식의 문제가 그대로 동일하게 출제가 됐어요. 하지만 다른 곳에선 제시 안 하잖아요. 자신의 문제들이 얼마나 반영이 됐고 어떻게 반영이 됐고 이런 걸 하나도 제시하지 않아요. 네, 그냥 남들이 갔다가 뭐 반나절 만에 합격했어요. 그게 나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한번 생각은 해 보셔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거, 2023년 1회차 정시 문제. 매년 1회차 문제가 처음 출제된 문제의 비중이 가장 높았어요. 평균적으로 10문제에서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10문제를 다 틀리셔도 떨어지는 데는 지장 없어요. 다 틀리셔도. 왜? 나머지 문제가 동일 유형으로 출제된다라는 이 패턴은 보고 계시잖아요, 지금. 1회차에도 거의 비슷할 거예요. 그리고 작년 2022년 6회차부터 유지되어 온 정말 극약의 하 수준의 난이도, 이번 2023년 1회차에 갑작스럽게 난이도가 변하진 않을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여지껏 준비하셨던 거 차근차근 되돌려 보시면서 가능하면 동일 유형, 내가 봤던 문제와 정답까지 동일한 문제가 많은 게 좋잖아요. 기본적으로 가능하면 와이드하게, 내가 봐야 될 범위를 좀 와이드하게 넓게 펼치시면서 확인해 보신다면 이번 시험도 수월하게 단 한 번에 합격하실 거라는 건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들 절대 시험 문제은행 출제 방식이 아닌가 봐요. 시험 너무 어려워요. 더 이상 이런 피드백은 안 하셔도 될 겁니다.
시험 합격을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